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은행나무 평전이라는 전상욱 시인의 시집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문학공원에서 출간이 되었고요. 시적 진실과 사물의 안위를 위한 시학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이 책에 보면 은행나무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책이 보이죠. 은행나무 평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이영식 시인님과 양상구 시인님이 평을 하셨는데요. 이영식 시인님은 전상욱 시집 은행나무 평전에서는 사람 냄새가 난다. 미사역으로 꾸미거나 애둘러 말하지 않는다.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 시 지역 주민과 합하면서 아름답게 공직을 마무리하였고 신이 된 지금은 그를 중심으로 전상욱 작가 밴드가 만들어져 450여 명이 따뜻한 소통을 하고 있다니 그의 인격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시는 언어로 지어진 집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생물과 다름 아니다. 항상 따스한 마음으로 보살피고 동행해야 한다. 이번 첫 시집을 계기로 더욱 정진하여 우리 시단의 거목으로 우뚝 서주기 바란다. 이렇게 쓰셨고요. 양상구 시인님은 전상욱 시인은 필자가 발행하고 있는 현대문학 사조를 통해 등단한 시인이다. 평소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터라 호영호재 해온 전상욱 시인을 나는 특별히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전 시인이 누구보다도 시에 대한 열정이 깊고 학구열이 높아 끊임없이 탐구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상욱 시인의 시편을 꼼꼼히 읽어보니 그의 시에는 따스한 인간미가 녹아있고 정의라는 기준이 뚜렷하게 서 있어 학문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 첫 시집의 상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전상욱 시인님은 정말 평생을 또 경찰 공무원으로 생활하시다가 지금 또 다시 제2의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멋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이렇게 또 그 칼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읽기도 아주 편하고 그림이 또 곳곳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림이 곳곳에 들어있어서 읽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찰 공무원으로 아주 평생을 또 생활하신 모습이 보이죠. 이 책에 대해서 이 김순진 문학평론가님이 시적 진실과 사물의 안위를 위한 시학이라고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정말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특히 쓰셨고, 특히 이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시집에 은행나무 평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수령 600년, 방학동 우리마을 수호자, 세월의 면류관 쓰고 홀로 서 있다. 하늘 맞닿을 듯 높은 가지에 품은 새 둥지, 겨울맞이로 분주하네. 세월 이길 장사 없다더니 푹 파인 허리춤 시멘트로 두른 채 골다공증을 견디고 있다. 지나간 한 해 그냥 보낼 수 없어 몇 개 지고 있던 은행잎 원당샘 공원 길손에게 뿌려준다. 오늘도 방학동 은행나무 할아버지는 가고 오지 않는 학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김순진 평론가님이 이렇게 쓰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시에서 언급된 방학동 은행나무는 연산구미 앞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32갓길 16의 수령 600년의 은행나무로 나도 여러 번 가서 본 적이 있다. 이 나무는 현재 공식적으로 나무의 높이 25cm, 둘레 10.7m, 나무의 높이 25m, 둘레 10.7m, 직경 2.5m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크기의 은행나무죠. 그래서 이 은행나무는 암수가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나무의 하단부 중간쯤에 수나무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런 조선시대 말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이 은행나무가 직목의 대상이었으나 주민들이 대원군에게 탄원하여 직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나무를 이제 징벌한다는 뜻이겠죠. 1970년에는 내부에서 불이 나 무려 12일 동안이나 연기가 났음에도 살아남았다고 당시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으며, 특히 내가 북한산을 등산하다가 팔씨름왕으로 만난 자연의 친구들 대표 차준엽 씨가 1991년 방학동을 개발할 때 북한산은 냉나무 살리기에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에 들어가 개발해서 제외되었고, 그는 그의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상하게 됐으며, 이듬해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환경 회의에서 방학동 은행나무가 지구촌 생명나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은행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지하 주차장 등의 문제로 뿌리가 고사될 위험이 있다고 하여 지정 보호수의 보호를 위해 조성공사를 추진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공원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으니 제600년 은행나무의 길고 지난한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가늠이 된다. 이런 나의 설명은 평생 도봉구와 방학동을 위해 헌신한 전상욱 시인이 왜 이 시집의 제목을 은행나무 평전이라 칭하려 했는지 그 중요성을 되짚어보게 하는 대목이다. 라고 이 시에 대해서 멋지게 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상욱 시인의 시에 대해서 김순진 문학평론가님이 이렇게 쓰셨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상욱 시인의 시 몇 수를 읽으며 전상욱 시인의 시세계를 여행해 보았다. 전상욱 경찰관이 시인이 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시적 진실, 즉 스토리를 발굴, 보존할까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는 스토리를 실현하는 객관적 상관물, 즉 사물과의 친목을 도모하여 사물과의 화합을 꾀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의 시는 시적 진실과 사물의 안위를 위한 시학이라고 해도 좋겠다. 그의 시에는 거의 모두가 시적 진실, 즉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그간 엇나가거나 소통되지 않고 반복해온 사람들의 사연마저 그의 시 속에서 용서, 화합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첫 시집의 상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라고 쓰셨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은행나무 평전이라는 내용이 보이시죠? 이 시집에서 이제 그분이라고 쓴 것은 우리가 이제 비평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어, 은유심상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그분이라고 했으니까 3인칭 은유심상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수호자라고 사람처럼 표현했죠. 의인화시킨 거죠. 나무를. 또 세월의 면류관을 썼다. 이 세월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법이죠. 세월이라는 면류관이라는 뜻이겠죠. 또 높은 가지에 품은 새둥지, 겨울 맞이로 분주하네. 또 푹 파인 허리춤이라고 하는 것도 의인화된 거죠. 또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시멘트로 채워졌기 때문에 시멘트로 두른 채라고 쓰신 거고, 골다공증을 견디고 있다는 거죠. 골다공증, 뼈가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 뼈를 대신한 게 시멘트니까. 또 몇 개 지고 있던 은행잎을 원당샘 공원 길손에게 뿌려준다. 뿌려주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지, 나무가. 나무에서 잎이. 오늘도 방학동 은행나무 할아버지라고 또 표현했고요. 3인칭으로 가고 오지 않는 학을 기다리고 있다. 이 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향으로 가게 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학을 가지고 또 표현을 했다는 거. 또 아주 멋지죠. 우리가 그 해리포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 이상향으로 가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특히 이제 한시나 이런 데서 보면 학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시 말고도 여러 가지 방학청과 관련된 시들이 있는데요. 특히 잉어라는 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잉어, 시 전상욱, 방학 전 상류 모래알 일교 지나 벽화거리, 투명한 게울물 속에서 은빛 찬란한 그녀를 보았네. 점박이를 사이 유독 눈에 점박이들 사이 유독 눈에 띄는 환한 몸매 하나. 흰둥이라는 애칭 붙여놓고 오가다 눈을 맞추곤 했지. 억수장마 치던 날 범람할 듯
물에 혓바닥 넘실거리다가 수초만 걸어놓고 빠져나간 뒤 내 사랑은 보이지 않았네. 한강으로 멀리 흘러갔나? 바다 밑 용궁에라도 가버렸나? 날마다 오르내려도 개천이 텅 빈 것 같았지. 오늘도 천년매화도 앞 징검다리에 앉아 내 은빛 사랑을 기다리네. 라는 아주 멋진 시죠. 그래서 이 잉어를 상당히 사람처럼 아주 멋지게 표현한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봉산 문인이라는 파트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상욱 씨는 이렇게 여러 가지 특히 뭐 이렇게 색스폰 연주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또 사람들과 이렇게 여행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상욱 씨는 아주 멋진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상도 아주 좋으시죠. 인상도 아주 좋으시고요. 시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분과 같이 커피숍 이런 데 가봤는데 이분이 쓰시는 시들이 커피숍에도 많이 걸려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야, 참 이렇게 시를 사랑하시는 어, 공무원이시죠. 출신이셨죠. 그리고 그런 좀 자상한 면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참 멋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일부의 이제 인생 이모작이라는 내용도 보이죠. 우리가 로또 복권이라는 게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이제 쓰였는데, 로또 복권은 다 긁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건데,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시가 또 있어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긁지 않은 복권. 연초에 로또 복권을 사서 주머니에 몇 주째 넣고 다닌다. 온라인 복권 결합 인쇄 복권, 전자복권, 인생 역전을 설계하며 오늘도 설레인다. 45개 숫자 중 6개 그리기도 하고 꿈도 꾸다가 행운 번호로 맞추겠지. 0515-2836-4243, 1013-2837-3839, 0103-0428-3943, 0105-1925-2939, 0307-1220-2433. 이번 주는 4등과 5등 당첨되었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식을 생각하다가 인생이 저물어간다. 건강하라고 행복하라고 그저 잘 되라고 빌고 또 기도한다. 자식들은 우리의 미래요. 긁지 않은 희망의 복권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로또 복권보다도 자식들이 더 나에게는 로또 복권이다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무수옥이라고 하는 음식점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깍두기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시죠? 국도 보이고 밥도 보이고 이 무수옥은 없을 무자 근심 숫자 지복자죠. 근심 없는 집이란 뜻이에요. 도봉역 북은 근심이 없는 집. 우리나라 최고의 설렁탕 맛집 무수옥을 찾았다. 서울 도봉구 도봉로 165길 15. 수요 미식회 TV 방영 시 찜해 두었던 80년 전통 미가에 도착했다. 할머니 방, 며느리 방, 별채울 4개의 방에는 3대가 이어진 옛 모습 그대로 손님을 맞이한다. 먹기 전부터 입에 침이 도는 맛깔나는 메뉴. 설렁탕, 육회 비빔밥, 육회 수육 생등심, 오직 한우 암소만을 고집한다. 화요일 소가 들어오고 수목요일은 특별 메뉴 내장탕. 아는 사람만 아는 최고봉의 맛이다. 쉿 무수옥 대표의 영업비밀. 단 한 분 손님도 정성을 다해 보신다는 고객과의 약속이 깍두기 속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그 도봉구의 여러 가지 풍광들을 잘 실어 옮기신 그 모습이 정말 멋지십니다. 또 내 사랑 무스골이라는 것도 여기 이제 무스골 그림이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무수울이라고 하는 1477년 성종 8년 세종의 17번째 아들 영해군의 묘가 조성되면서 유래되었고 물과 풍광이 좋아서 근심 없는 마을로 무수울이라고 불렀고 300년 이상 된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아직도 지키고 있는 자연 마을로서 도봉구의 큰 자랑입니다.
내 사랑 무수골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수천 따라 길게 늘어선 한적한 마을. 고구마, 감자, 배추이랑 넘실거리며 느티나무 우뚝 서 있는 곳. 고향이 따로 없네. 인심 좋고 물 맑아 나그네도 걸음 잠시 멈추고 한 모금 마시며 쉬어가지. 자연함 기슭에 눈이 내린다. 저 멀리 나무와 숲 바라보다가 겨울 풍경 속으로 풍덩 빠진다. 도봉산 병풍 활짝 펼쳐진 고을. 세상 근심 사라지는 내 사랑 무스골에 살고 싶어라.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그 시편들을 좀 알아보면서 전상욱 시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은사님이 또 이렇게 또 앞부분에 보면 한 표현을 하셨는데 축사로요. 홍명우 은사님인데 자네의 글을 읽고 그런 숨은 재능이 있었구나 감탄했어. 축하드리네. 내면의 감정을 글로 아름답게 표현할 줄 아는 시인 전상욱 씨.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길 기원하네. 나는 영겁의 세월 속에 팔순을 맞이했네. 아름다웠던 청춘은 이제 추억의 그림자일 뿐. 흰머리 잔주름 허무만이 남은 하얀 늙은이가 되어버렸어. 오랜 세월 정주고 살아온 인연들 너무도 고마워. 말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 따뜻한 정은 우정이 되었고 소리 없는 문자는 감정을 교류해 주었네. 정말 고마웠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더 정상욱 시인의 시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